전자서명 솔루션의 신세계 어도비 사인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니센컴퍼니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모신 고객분들을 모시고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총 2개의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세션은 전자서명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한국 어도비에서 바라보는 전자서명 시장 동향이라는 주제로 먼저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세션은 어도비 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서명 시장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 어도비의 김민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도비 채널팀에서 MS 콜라보레이션을 기획을 하고 있는 김민아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약업체분들 그리고 의약품 제조업체분들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저희 타이틀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좌측 상단에 콜라보레이션은 포스트 팬데믹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 즉 팬데믹이 끝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다양한 인종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저희가 약간 좀 당혹스러움을 느낄 만큼 이미 마스크가 굉장히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고 모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 코로나 이후의 삶을 이제는 조금은 희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저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팬데믹 코로나 이전의 삶과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는지, 혹은 팬데믹 이후의 삶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다르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이 바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바로 1년 뒤인 2021년인데요. 2021년에 1월에 굉장히 많은 학술지에서 포스트 팬데믹을 그리며 우리는 비즈니스 트렌드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월에 맥킨지의 하나의 학술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넥스트 노멀이죠. 포스트 팬데믹, 팬데믹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라보아야 하는 시선은 기업의 시선이고 기업에서 일하는 시선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포인트를 집어서 주요 있게 봐야 되는지 3가지 포인트를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위기 그리고 혼란은 새로운 기업,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기업가의 창출을 가져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혹시 B2B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팬데믹 기간에 새롭게 창출된 기업 그리고 기업가의 경우에는 디지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사업이 당연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겟해야 되는 고객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희 국내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해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있었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대한 효율성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최근 기사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의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기업에서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있으니 기업으로 돌아와라. 이제 재택근무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직서를 내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는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있고 재택근무의 효율성도 심지어 많은 기업들도 맛봤기 때문에 팬데믹이 종식이 되더라도 재택근무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포인트로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재택근무를 계속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져가고 또 언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와서 팬데믹이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택근무는 하나의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한 층에
그리고 한 공간에 모든 다양한 부서가 있었던 것 대비 이제는 각기 집에서 각기의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대한 재고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 포인트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가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저희 비즈니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고객인 기업군, 새로운 기업군은 계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효율성과 그리고 협력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맥켄지 1월 보고서의 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포인트를 한번 보셨는데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어떻게 포스트 팬데믹에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먼저 어도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저희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했던 작년의 장표인데요. 어도비는 디자인 전문 회사야 디자인 팀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혹은 창의적인 친구들만 사용해. 나는 기획팀이나 마케팅 팀이라서 굳이 어도비랑은 별로 나는 어도비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도비가 추구하고 어도비가 목표로 하고 어도비의 주 목적은 바로 콜라보레이션, 프로덕티비티, 크리에이티비티 for all. 그러니까 즉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툴을 만드는 회사임을 저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형식으로 이렇게 협력 그리고 생산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쉽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어도비에서 추구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트 클라우드 그리고 어도비 사인, 여러분 어도비 사인 굉장히 많이 들어봐 보셨고 그리고 요 세미나도 어도비 사인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춰진 세미나인데요. 이 두 제품의 가장 큰 저희 어도비의 골도 생산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혁하자라는 요 부분입니다. 즉 어도비는 생산성을 여러분들의 업무 생산성을 느끼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고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서 어도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포스트 팬데믹에 대비를 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사진만 보셔도 사실은 같은 층에 인사팀 따로 있고 기획팀 따로 있고 재무팀 따로 있고 그리고 세일즈팀 따로 있고 하지만 한 층에 있어서 각기 다른 시스템을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시고 계시더라도 의자에서 일어나서 인사팀에 가서 이런 연봉계약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실 수가 있었고 혹은 재무팀에 가서 저 경비 처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재택근무가 하이브리드 형태로라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계속 사일로한 섬처럼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때 우리가 팬데믹이 이후의 업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업무 형태는 사실은 마이너스적인 요소이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콜라보레이션 is the key라는 말씀처럼 어도비와 그리고 MS가 함께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첫 번째로 저희 이미 갖고 계시는 저희 어도비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에 상단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MS 오피스의 아이콘이시죠. 그리고 바로 밑에는 어도비의 아이콘입니다. 여기에 어도비 아이콘과 MS 아이콘 사이를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투비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사실 잘 살펴보시면 어도비의 인앱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어도비의 PDF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또한 파워포인트나 MS 워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큐멘트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처럼 쉽게 인앱 기능으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시면서도 PDF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PDF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어떠한 용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팀즈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인앱 기능을 통해서 다큐멘트 클라우드 그리고 어도비 사인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MS 안에 이미 어도비 사인이나 어도비 다큐멘트 클라우드가 다 인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PDF 문서를 편집을 하고 싶은데 팀즈도 사용을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고민에 그냥 이내부로 들어가셔서 어도비를 사용하시면 그렇게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문서 보관이라든지 문서 편집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새롭게 개발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5365 안에 어도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도비에서 MS랑 어도비랑 콜라보레이션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업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오프라인 미팅이나 아니면 업무상에서 오프라인 출력된 문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사무실에 있었을 때는 저는 디지털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출력된 문서로 읽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항상 출력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때는 디지털 문서로 보는 게 조금 더 점차적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오프라인 문서를 갖고 계시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문서는 온라인으로 올려셔야 되는 문제점에 많이 봉착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기업 고객에서도 우리는 예전에 문서 보관 창고가 있고 문서 보관함이 있어서 그쪽에 다 문서를 보관을 해왔는데 오피스가 락다운되거나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이제 사무실에 못 들어가서 더 이상 그 문서를 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회사는 이때까지 있는 오프라인 문서를 다 온라인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고 싶어요 라는 문의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도비 스캔 앱을 통해서 오프라인 문서를 온라인 PDF 문서로 쉽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일단 스캔으로 찍으면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화된 문서의 텍스트도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텍스트만 추출을 하고 있고 이 이미지로 캡처된 문서 안에 특정 문서를 검색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어도비 아크로벳의 OCR 기능이라고 만약 계약서 안에 특정 어떤 계약 물품의 특정 단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단어를 기입을 하시면 그 이미지 파일 안에 OCR 기능으로 이미 텍스트 추출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도비의 기능이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회사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이렇게 전자문서로 바꿨는데 그러면 이 각각의 문서를 어디에다 저장을 해야 돼? 이거 내가 혹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여기는 인사 파일, 여기는 재무 파일, 여기는 세일즈 파일로 옮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미 스캔만 하시고 PDF 문서로 만드시면 MS의 파워 오토메이트 기능을 통해서 알아서 각 문서가 지정된 파일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하나하나 수동으로 하셔야 돼서 너무 포기하시고 이제는 그냥 오프라인 문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출력하면 되지 뭐라고 했던 부분이 다 온라인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거를 어도비와 MS의 파워 오토메이트 기능으로 쉽게 하실 수가 있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실 수가 있으시죠. 두 번째 예시 말씀드리겠습니다. RFP 혹시 만드시는 분 계실까요? RFP 같은 경우나 아니면 회사 내 발표 자료나 아니면 혹시 내부의 보고 자료를 만드실 때 하나의 문서 안에는 텍스트도 있고 엑셀표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 어떻게 하죠? 저희 항상 알집 파일로 만들어서 알집으로 전달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성될 때는 알집으로 드리지만 완성되기 전 저희 내부적으로 각각의 팀에서 이거 수정해야 돼요. 이거 업데이트 됐어요. 이거 넣어야 돼요. 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일련의 과정에서는 항상 이메일로 첨부 파일로 10메가, 작으면 10메가, 크면 50메가짜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메일이 안 와요. 왜 안 와요? 그러면 이메일 지워보세요 해서 이메일 예전에 받았던 수정 전 거 지우고 이런 되게 많은 소요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의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팀원들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는 어도비 아크로벳의 콤바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일, JPG 파일, 워드 파일,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하나의 아크로벳, 하나의 문서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문서를 MS 팀즈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다면 MS 팀즈 위에 올려서 쉽게 챗을 하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PDF 문서도 에딧이 된다는 기능 혹시 알고 계실까요?
PDF 안에서도 코멘트 기능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떠한 단어를 수정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셨을 때는 굳이 원본 문서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이 PDF 안에서 에딧을 하셔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 되게 많이 소요가 됐고 이거를 파일을 주고받는데 그리고 코멘트를 주고받는데도 긴 소요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은 어도비 아크로빗의 콤바인과 그리고 에딧 기능을 활용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팀즈에 올려서 모든 참여인들이 빠르고 쉽게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어도비만 사용하셔도 되지만 팀즈만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더욱더 빠른 업무 효율성을 가져오실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MS 그리고 아크로벳, 어도비의 기능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 생산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라고 바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어도비 사인일까요? 사실 어도비 사인에 대한 기능이나 아니면 어도비 사인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도 말씀을 해드리고 이전에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콜라보레이션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MS 팀즈 화면인데요. 혹시 MS 팀즈 사용하고 계시면 여기 사단에 앱스라는 부분에 한번 어도비를 기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입을 해주면 어도비 사인이 있고 어도비 사인을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어도비 사인이 뜨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저희 어도비 사인이 다른 전자서명 툴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입니다. 특히 포스트 팬데믹 업무의 효율성이 가장 중시되는 이 시점에서 MS 팀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도비 사인도 이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이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을 굉장히 가져가지고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어도비 사인이 아니라 다른 전자서명 툴을 사용하고 계시면 MS 팀즈 창을 끄고 새로운 익스플로러를 켜고 다시 전자서명 툴의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스텝 바이 스텝을 겪어서 전자서명을 보내실 수가 있는데 팀즈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팀즈만 사용하고 계시면 여기 안에서 전자서명을 쉽게 보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팀즈 안에 인앱된 어도비 사인의 화면이고요. 또한 누가 받았는지 누가 사인을 했는지 누가 지금 어떠한 스테이터스에 있는지도 어도비 사인을 팀즈 안에 있는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스테이터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 7월 초에 저희 국내 사용자에게도 이제 공지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오프라인으로 서로 계약서를 주고받으시거나 아니면 계약서 같은 거 수정을 할 때는 변호사를 만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고치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오프라인 미팅이나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만나는 모임이 점차적으로 이제 제한되면서 이 기능이 MS 팀즈 안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바로 라이브 사인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마주하면서 온라인을 듣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상대방이 온라인 미팅을 하면서 계약서를 같이 검토를 하고 계약서를 같이 사인을 하는 이 환경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사인을 하면서 서로의 증빙도 할 수 있고요. MS 팀즈 기능 안에 레코딩 기능도 있기 때문에 레코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어도비 사인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고 MS 팀즈에서 만약에 계속 이런 온라인 미팅을 자주 활용하시는 기업 고객이시라면 이 부분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적으로도 전자결제를 만약에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다면 어도비 사인을 통해서 내부 어프로벌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데스크탑으로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아까까지 있는 MS 팀즈와 사인을 말씀드렸으면 계속적으로 저희 어도비는 포스트 팬데믹에 대응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환경 안에서 쉽고 빠르게 업무를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에 몇몇 가지의 예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도 같이 함께 갖고 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워드에서 PDF 파일로 변경을 해야 됐을 때는 Save As 그 다음에 PDF로 누르셔서 PDF 문서로 만드셨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형식의 문서인데 기업 고객명만 다르거나 기업 고객에 맞는 견적서가 계속 다르다고 하려면 일일이 하나씩 쳐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엑셀이랑 MS 워드랑 같이 연동을 하셔서 만드시는데 PDF로 변경하는 거는 항상 스스로 직접 세이브 에즈 PDF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앞으로 출시되는 DC 서비스 AP라는 이 기능은 다큐멘터리를 PDF로 제너레이션하는 API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RFP 문서처럼 굉장히 많은 문서 안에 뭐 이미지 파일, 영상 파일 혹은 텍스트 파일이 있으면 각각의 문서 파일 형식에 맞게 추출하고 추출한 것을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각각 원하는 지정된 폴더에 저장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API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업무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을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콜라보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아크로벳 그리고 어도비 사인 그리고 이미 MS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이 두 프로덕트를 함께 고민을 하시는 게 포스트 팬데믹에 대응하시기에 가장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때까지 긴 시간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으로는 제닉스에서 어도비 사인에 대한 큰 특징 그리고 MS와 인티그레이션 돼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두 번째 세션 진행할게요. 두 번째 세션을 발표해 주실 인피니티 NT 장정원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인피니티 NT에서 어도비 쪽 솔루션을 맡고 있는 장정훈입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전에 설명드렸던 어도비 전자서명 솔루션, 어도비 사인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이제 사용 왜 백그라운드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네네. 실제 데모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연동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백그라운드 배경은요, 기존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큰 틀만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네. 뭐 일단은 그 종이 문서가 없어지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 종이 문서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그 패턴이 좀 바뀌고 있는 거고, 네네. 이 부분이 이제 페이퍼리스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전자 문서가 이제 활용이 되는 거고, 이제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네. 큰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디어 제일 큰것 이제 같아요. 가장 큰 이슈인데 작년 이제 2020년도 12월이죠. 예, 공인인증서 저희가 6대 기관에서 발급이 되고 있는 것만 통해서 해야만 네. 법적인 효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드디어 폐지가 됐고요. 당연히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죠. 이 부분이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 공인 6대 기관 인증에서 만든 것뿐만이 아니고 사설 기관 인증에서 만든 것도 공적 효력이 있다. 없다 해서 있다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큰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새로운 시장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 전자시장 규모 자체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글로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너도 나도 이제 전자서명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 이 솔루션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네. 문서 기반으로 모든 게 다 처리가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전자계약, 전자서명 시장이 커질 거고, 근데 이렇게 커지는 시장을 어도비가 다 차지할 수는 없는 그런 거잖아요. 없죠. 그래서 함께 같이 가는 그 시장이 더 성장성이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예를 한번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전자서명의 실제 예를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네.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이러니 컨텐츠라고 해서 계약서를 총 14개를 만들었습니다. 아, 14개의 강사가 다 틀리거든요. 네. 근데 2년 전만 하더라도 전자서명이 물론 한 4, 5년 전 나왔지만 한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었는데, 네. 요 이러니 컨텐츠 계약서 쓰려면 제가 강사를 직접 다 만나러 갔었어요. 차를 타고도. 그렇죠, 당연히. 근데,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차를 만나면은 네. 또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잖아요. 아. 커피 비용 나가고 네. 또 저녁까지 먹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예, 또 술 자시는 분들 술 사려고 그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그 비용이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그러니까 수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문제예요, 예. 시간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어도비 사인에서 좀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하게 되면은 그거 이제 28배. 예, 속도가 28배 빠르게 되고 뭐 네. 시간이 뭐 1시간 아, 뭐 건당 1.5시간 1시간, 예, 1.5시간 저녁내고 정도. 예. 그리고 ROI나 뭐 비용적인 측면은 회사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전자서명을 통하게 되면 이동 시간이 줄어들므로 네. 인해서 그 네. 속도와 시간이 절약이 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약간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네. 뭔가 가서 대면으로 만나서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전자서명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메일 네. 한번 딱 보내고 사인해 주세요니까. 예, 그래서 전화통 네. 뭐 잘 지내시냐 물어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약간 좋겠죠. 무슨 네. 인간적인 면모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은 좀 있지 않을까요?
대신에 그만큼 월급이 또 조금 올라갑니다. 그만큼 예, 연봉 협상을 할 때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죠. 예. 저희가 어차피 직장 생활하는 의미 자체가 전반적으로 비효율 효율성을 올리면서 나중에 연봉 협상을 올려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자서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회사의 비용을 세이브했고 시간도 이렇게 아껴서 생산성을 올렸어. 그러니까 나의 월급을 더 올려줘. 라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전자서명이 필요한 환경은 잠깐 요약을 좀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런 배경입니다. 그렇죠. 전자서명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저기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서명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서 하면 되니까. 옆에서 이렇게 사인 받으면 진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자서명 같은 경우는 외부로 발송이 되는 문서, 특히 우편물이 좀 많은 경우, 사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저희가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경우는 읽지도 않지만 단순하죠. 그렇지만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문서가 법적인 효력이 또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 간, 뭐 한국과 미국, 한국과 뭐 일본, 한국과 유럽, 뭐 이런 거래를 할 때 좀 어떤 공적인 효력이 좀 존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 그리고 뭐 이제 기업이나 뭐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우편물을 많이 발송을 해서 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우편 비용을 좀 절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에 이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프로세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우편 발송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내고 우편 확인하고 사인하고 우편 보내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등기번호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종이를 싸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것도 전자문서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완료된 문서를 스캔 받아가지고 PDF 문서를 바꿔서 또 문서도 문서대로 보관을 하고 또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카피 본 그리고 소프트카피 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발송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인이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 시간과 분, 어떤 사람이 문서를 언제 보냈고, 언제 받았고, 언제 완료가 됐는지에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 자체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을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관련이 돼서 이제 공인 인증기관들이 많이 협력이 돼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아까 이제 이제 공인인증서 규정이 바뀌면서 또 사설기관 인증에서 맞는 그 법적 효력도 존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뭐 보안서약서 저희 회사에서 뭐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개인정보 동의서나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콘텐츠 만든 거 할 때 뭐 200명이서 뭐 5개의 문서를 발송한다고 하게 되면 1000개의 문서거든요. 그러겠죠. 아마 우편 발송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도 힘들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할 때 이제 전자서명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효율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런 어떤 우편 비용만으로도 솔루션 비용을 뽑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가격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사실 그 전자서명에 있어서 가장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권장하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1대 다수. 1대 다수. 그 하나의 회사가 있고요. 불특정 다수나 특정 다수에게 문서를 일괄적으로 보내고 일괄적으로 회수를 하고 필터링하는 작업 같은 경우가 전자서명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뭐 아까 언급하셨던 보안 서약서나 뭐 근로계약서나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을 보게 된다면 뭐 이런 뭐 보안 서약서, 임대계약관리서, 수출입문서, 임상시험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공급계약서 등 문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활용이 돼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발송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죠. 대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아마 제약회사 관련된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임상시험 동의서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서일 텐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전자서명으로 처리를 해도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맞습니다. 거네요. 지금 현재 그 국내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고, 국내 기업에서도 제가 뭐 이름을 정확히 밝히기 힘들지만 대기업 몇 군데서 이미 임상시험 동의서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도비 사인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인터페이스 화면하고 프로세스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도비 사인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이죠. 어도비라는 회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회사고 글로벌 벤더사 아닙니까? 이 전자서명 문서는 계약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가 나쁘다라는 건 절대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그 문서의 그 보존성이 좀 반영구적이거나 영구적인 회사,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회사가 좀 좋습니다. 어도비라는 회사가 당장 뭐 몇 년 내로 뭐 몇십 년 내로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이런 문서 같은 경우는 전자문서는 좀 글로벌 기업들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새로운 솔루션이 나왔을 때 분명히 기술력이 정말 좋은 신생 회사들도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신생 회사를 좋아할 수 있지만
저기 위에 계신 분들은 그 회사 이렇게 딱 이 회사 솔루션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거기 레퍼런스 있어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어도비 사인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도비나 오래 갈 거, 주가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음. 오래 갈 것 같고, 그리고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 어도비 어프로브드 트러스트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전자설명 기술 자체에 승인을 받는 또 멤버들이 있거든요. 네. 이 어도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많이 공유를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전자설명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의 서명이기 때문에 네. 이 클라우드 시그니처 컨소시엄이라는 그 부분까지도 협회를 구성을 하면서 네. 어도비가 이 업계를 좀 끌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도비 사인의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이메일로 보냅니다. 예, 이메일로 보내게 되고요. 네. 그 서명 자체는 모바일 기기나 데스크탑, 타블렛 상관이 없이 다 적용이 되게 되고, 네. 그리고 진행 상황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진짜 관리자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완료된 문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필터링이 돼서 정리가 되면서 네.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거냐면 저희가 1년 전에 계약된 문서가 1000건이 있을 때 그 문서에 대해서 모든 필터링이 다 자동이 되고 검색이 가능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네. 이 모든 작업이 어도비 사인 한 군데서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저희가 실제로 어도비 사인을 활용하고 있는 곳을 보게 되면은 뭐 어도비 사인의 작업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는 같아요. 네, 뭐 네. 단지 처음에 낯설어서 좀 어색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 부분은 뭐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적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도비 사인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네.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이게 실제로 어도비 사인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네.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어도비 사인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URL 주소를 제공해드리게 되고, 네. 그리고 샌딩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나서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그 환경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명 필드는 음. 원래 그 필드를 잘 보이는 곳에 지정을 해주면 좋거든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 필드를 네. 안 만들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서명이 안 되는, 마지막 페이지 자동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네. 하긴 진짜 뭔가 전자서명 해야 되는데 저 예. 필드를 안 만들고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담당자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만들 때, 문서를 보낼 때 필드를 좀 크게 좀 만들어주는 편이긴 하긴 해요. 예, 예. 그리고 전자문서는 이제 다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이고요. 이제 네. 받는 사람은 모바일이나 뭐 인터넷만 되면은 네. 다 가능하고, 가끔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이게 뭐 PDF 플러그인 같은 거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웹 기반입니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만 되면은 웹을 통해서 서명을 할 수가 있고요. 애크로벳이나 네. 뭐 PDF 솔루션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긴 요즘에는 브라우저에서 PDF 네. 파일을 자동으로 띄워주니까 그래서 네. 저게 가능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도비 네. 사인할 수 있는 이 브라우저 호환성이 참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파리나 파이어폭스를 많이 활용하시게 되거든요. 네, 네. 뭐 오페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이러한 브라우저 호환성이 상당히 좋고요, 어도비는.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의 호환성, 디바이스는 뭐 데스크탑, 노트북, 그리고 타블렛, 그리고 스마트폰도 사이즈가 다 규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화면 구성이 그 사용자 환경에 맞게끔 딱 최적화가 돼서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도비 사인은 뭐 이런 기술력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타 솔루션 대비 상당히 좀 받으시는 분에게 어떤 컴플라인 같은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기기에서 전자서명을 받아보든 그 문서가 보여지는 화면이 그 기기에 최적화돼서 네. 자동으로 잘 보여진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대시보드 화면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1,400건의 어떤 문서 결제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몇 건이 완료가 됐고 몇 건이 진행이 됐고 몇 건이 안 됐다라는 그 리포팅을 한 번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안 된 사람한테는 빨리 다시 해줘라고 뭔가 알림도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뭐 6개월간의 어떤 리포트, 한 달간의 보고서, 리포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네. 좀 표로 이렇게 도식화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떤 문서당 하나의 문서가 서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 문서가 언제 보내졌고, 네. 언제 만들어졌고, 받는 사람이 언제 받았고, 언제 사인했는지 요 기록 날짜, 연도와 월, 일, 시간, 분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완료된 문서 자체가 또 감사 리포트라고 해서 완료된 문서들마다 다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이거는 법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네. 감사보고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가서 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거 가지고 증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증빙해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는 뭔가 검증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확인을 했었고요. 예, 법 규정이 바뀌면서 네. 이제는 이제 올해 2021년도 네. 작년까지는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그 부분이 확실하구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네. 어도비 사인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거, 내부 결제하는 것처럼 이제 뭐 사원, 대리, 과장, 뭐 네. 부장, 사장처럼 하는
순차적인 서명 방식이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먼저 하는 사람이 하는 그 방식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마치 전자결제처럼. 네, 전자결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저희는 그거보다는 지금 보는 그렇지. 것처럼 1대 다수 이 네. 방식을 좀 권장을 하는 부분이고 네. 뭐 저희가 1000명, 10,000명한테 문서를 보내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자서명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낼 때는 저희가 또 메가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저겁니다. 뭐 1대 다수로 보낼 때 뭐 10,000명의 이메일 주소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이제 엑셀 데이터로 CSV 파일로 업로드한다. 저장하게 되면은 한 번에 올려서 네. 내용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메가사인이라고 하는데 어도비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도비 사인 같은 경우는 뭐 서명 필드뿐만이 아니고 양식 필드도 만들 수가 있어서 네. 뭐 사용자의 어떤 이름, 서명뿐만이 아니고 이름이나 네. 뭐 남자, 여자 그리고 어떤 뭐 A, B 뭐 어떤 선택 항목 같은 것들을 다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실제로 제가 뭐 데모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어도비 사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첫 번째 데모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제 어도비 사인이고 이렇게 URL 주소가 제공이 됩니다. 진짜 이렇게 웹브라우저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네. 네, 여기서 상단의 메뉴에 보시면 전송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네. 네, 전송 메뉴에서 이제 뭐 이메일 주소로 제가 뭐 간단한 프로세스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로 전자서명을 보내는 거군요. 예.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메일 주소로 기반을 들어가게 되고요. 계약 이름에다가 예. 개인정보 동의서. 네, 설명에 제목을 써주게 주세요. 되고 파일은 직접 여기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서는 그 주로 워드 파일에서 아주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리 예. 만들어둔 문서를 만들어 문서 이렇게 워드 파일이 있으면은 이 워드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게 워드 파일이지만 워드 파일이 전송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부분이 HTML 파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서명 필드 만드는 것까지 한번 적용시켜 보게 되면 네. 다음 눌러주게 되면 이 워드 파일 자체가 네. PDF는 아니고요. 네. HTML 파일 문서 기반으로 나가게 됩니다. 받는 사람이 그 PDF 뷰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변환 처리가 가정에 들어갔고 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레이아웃 자체가 그대로 따라오게 변하지 되고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 제가 좀 어떤 그 설명을 좀 편하게 드리려고 네. 좀 필드를 크게 만들었는데 네.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명 필드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여기 하시게 설명하라. 되면 그 전송을 눌러주게 되면은 네. 이제 보내는 사람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일단 네. 현재 시간이 제가 2021년 6월 16일 2시 47분에 보낸 거고요. 네. 자, 관리 항목에 보게 되면은 제가 방금 보낸 문서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받는 사람 작업을 보게 되면 왔다. 네.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네. 예, 메일이 오면은 네. 자, 여기 이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네. 제가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네.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네. 받는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웹기가반이고요.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 그 봤던 문서가 네, 보여지겠죠. 문서가 열려지게 되면서 네. 아래쪽에 서명하라고 뜹니다. 이렇게 필드가 강조가 되거든요. 네. 이건 데스크탑, 모바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눌러주게 되면 저는 이제 한번 기록을 해서 들어가자 없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네, 네, 네. 여기서 저희가 마우스나 이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 손으로 네, 이렇게 사인을 딱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고 네. 클릭할 서명을 서명.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제 만료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네. 다 이제 모든 문서가 만료가 된 거고 네. 그러면 제가 다시 실제로 다시 한번 관리 탭에 보게 되면은 네, 진행적인 문서는 이제 사라졌고 그러겠죠. 완료된 문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문서가 있다.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활동 내역에 보게 되면은 저게 언제 오른쪽에 했고. 본 것처럼 네,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져서 언제 생성이 됐고 언제 네. 보내졌고 받는 사람이 언제 이 문서를 확인했고 언제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낸 사람에 대한 네. 정보,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다 확인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료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F로 최종 저장이 돼요. 예, 저장이 되는 이유는 네. 이 완료된 계약이 완료된 문서는 보안 레벨이 규정이 돼야 되거든요. 수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문서에 대해서 서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보안 레벨이 들어가면서 수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정이 네. 못하고요. 그리고 이 문서는 받는 사람도 받는 그렇지, 사람도 그렇지. 네. 양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전자서명 완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취소할 수 있는 작업은 안 되고요. 여기서 완료가 되게 됩니다. 한번 서명한 문서는 받는 사람한테도 자동으로 보내지는 거네요. PDF 파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진 않고요. 이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딥하게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큰 핵심은 지금 이 프로세스대로 전자서명이 진행이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프로세스만 간단해서 전자서명 솔루션이 되는 거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전자서명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보안하고 컴플레인트 규정 준수를 하고 있느냐 그 이슈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그 보안 규정 그 기관이 그 ISO, 뭐 SOC, GDPR, 뭐 세이프, 뭐 PDA 21, 뭐 CFR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는데
이 인증 기관들을 어도비는 다 승인을 다 합격을 했습니다. 다 패스를 해서 네. 요 마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드리게 된다면 국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여기서 한두 개 정도만 인증을 받거든요. 네, 근데 어도비 같은 경우는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약회사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세이버 바이오파마나 히파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활용하시잖아요. 네.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받지 않은 전자서명 솔루션을 활용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거를 제약회사에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네. 그 제약회사들 간의 규정에서 약간 어긋난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원하시는 그 규정이 가지고 있는지 네. 이게 있으면 쓰시면 되고, 물론 어도비가 없다면 어도비 거 쓰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러겠죠. 예, 그렇지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리고 어도비는 글로벌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통합 솔루션들이 어떤 기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CRM, CLM, 뭐 HR, 뭐 파트너 솔루션 등해서 MS, 오라클, 뭐 다양한 기업용 IBM, 솔루션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다수에서 다 연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미 어도비 사인과 연동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내에서 플러그인 형태대로 네. 예, 사인 기능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뭐 셉이나 워크데이, 뭐 닌텍스, 세일즈포스, 뭐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 구성 내에 그 간단하게 그 로그인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어도비 사인 메뉴가 딱 추가가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네, 뭔가 전자서명을 위해서 어도비 사인을 뭐 키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예,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도비 사인이 클라우드 기반에 저장이 되다 보니까 네. 가끔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거 말고 우리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죠. 어도비가 API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직접 그 API를 붙이셔가지고 개발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개발을 직접 못하겠다고 하시게 되면은 예,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뭐 약간의 개발비는 나가겠죠. 예, 네. 그 지원 부분들을 저희가 다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예,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제 네. 보안에 좀 민감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서명이 된 완료된 문서는 우리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싶어하는 분명히 예, 맞습니다. 수요가 예. 있을 건데 그때 전자서명 자체는 어도비 클라우드에서 진행이 되지만 네. 그렇게 전자서명이 완료된 문서는 우리 회사 서버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네. 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API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기 테스트가 된 개발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 제니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도비 사인하고 그 MS 콜라보레이션, 주로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어도비 김민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어도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그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콜라보레이션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도비가 디자인 툴이 좀 많이 있고요. 도큐멘트 클라우드 솔루션들이 있고,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OS하고 오피스 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는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다이내믹스, 플로우, 팀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도비 사인을 다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다 연동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든다면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네.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인데, 네. 파워포인트 화면 내에서 요 인앱 형태로 해서 이제 어도비 요 사인 메뉴가 추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로그인 계정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어도비 사인 기능을 추가를 해서 쉐어포인트 네. 내에서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팀즈 내에서도 어도비 사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활용을 좀 권장을 하는 부분이 요 팀즈거든요. 그 아직은 그 코로나 이슈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팀즈를 통해서 화상 회의나 미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도비 팀즈를 통해서 화상 회의를 하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문서를 주고받고 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예,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팀즈 내에 이제 작년부터 조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도비 그 팀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승인 기능이라고 해서 네. 전자서명은 아니지만 네. 전자서명 비슷한 좀 승인 같은 문서를 보내고 좀 이렇게 확인 같은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네. 요 승인하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이게 어도비와 어떤 그 통합 콜라보레이션 작업이 들어가면서 네.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제 기본으로 보내게 되면은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법적 효력이 없는 그 단순 승인 기능이 되는 거고, 네. 이 사인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인이 어도비 사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플러그인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탑재가 되어 있어요. 예, 팀즈에?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걸로는 보면 이해가 되겠죠. 예, 이거 팀즈의 기능이 뭐 채팅이 있고 뭐 네, 맞아요. 일정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승인 기능이 있어요. 그 옵션 추가를 하게 되면은, 네. 추가를 해야 돼요. 요 승인 누르게 되면은 네. 이게 승인과 어도비 사인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새 승인 요청을 눌러주게 되면은 네.
기본을 눌러주게 되면 요 이제 문서를 보내는 거거든요. 저희가 네. 문서를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거 보내고 승인 받는 건데 네.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기본을 보내게 되면 이제 MS 기능으로 그냥 쓰는 건데 여기에 아, 이사인이 이사인. 있어요. 근데 이 이사인이 어도비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 정보를 눌러주게 되면은 제가 아까 로그인을 했었는데 네. 풀렸네요. 예 오래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이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네. 세션이 그래도 끊어졌나 예, 봅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서 잠깐 이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이 이렇게 잘 된다. 네. 자, 자, 로그인이 예,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됐습니다. 네, 이 팀지 내에서 어도비 사인 기능을 그대로 쓰면서 네. 물론 어도비 사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기능을 하나씩 차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할 때마다. 네. 아, 어차피 어도비 사인을 쓰는 네. 거니까. 예, 근데 어도비 사인을 별도로 실행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예, 팀즈 팀지 내에서 내에서 네,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뭐 제목, 예, 뭐 개인정보 동의서 뭐 아니면 예. 여기에 선정하세요. 네. 입력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다가 네, 아까 그 메일을 입력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넣어서 이제 아까 개인정보 아. 동의서 같은 거 네. 첨부를 해주고 나서 네. 네, 이거 보내기가 되죠. 보내고 네. 나면은 전자서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사람 문서가 보내지게 되거든요. 네, 보내게 되면서 이쪽 내에서도 이게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문서가 아까 완료된 문서를 한번 좀 볼게요. 잠깐. 네. 이 문서가 언제 보내서 네.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그 MS의 인터페이스 환경처럼 딱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도비 사인하고 좀 다른 구조죠. 어도비 사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깔끔한 것 같은데요. 이런 구조.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거 좀 전문적이잖아요. 어도비 사인은. 네. 그러니까 뭔가 법적인 이슈가 있어. 그렇게 그래서 하겠네요. 증적 보고서를 뽑아야 네. 돼. 그럼 네. 어도비 사인 대시보드에서 뽑고 네. 그냥 뭐 이렇게 관리자나 아니면 사용자가 볼 때는 이게 더 맞습니다. 깔끔한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좀 편리한 쓰는 있는 것 어도비가 같습니다. 싫어하시겠다. 아유, 참. 예. 근데 어차피 저희가 어도비가 MS가 같이 가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네. 보십니다. 네.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로 이제 그 어도비 사인의 활용성을 보게 되면 교육, 인사, 구매, 법률, 마케팅, 제품 관리 등등 네. 굉장히 많은 그 활용성, 그 대다수의 그 문서에서 활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게 되면은 네.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도비 네. 사인은 저희가 만든 동영상 강좌도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유튜브에도 다 올리고 있고 단지 이 프로세스 사용법은 쉽지만 이 문서의 보관과 관리 그리고 어떤 보안 레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 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도비 사인의 어떤 유형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 뭐 유저 단위하고 트랜잭션인데 주로 저희가 권장을 하는 거는 이 트랜잭션 단위로 권장을 합니다. 이거는 유저 단위라는 거는 1유저 구매를 하게 되면 150건의 전자서명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 한 명이? 예, 근데 이제 뭐 한 명만 문서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불편하겠네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트랜잭션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만약에 건수만큼. 고객사가 1년에 뭐 1000개를 쓰겠다고 하게 되면 그 1000건에 관련된 것만 구매를 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 뭐 전자서명이 초기 비용은 좀 가격이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네. 문서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 이제 가격이 그만큼 많이 할인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간 사용될 수 있는 그 예상량을 네. 그 예측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낫게 됩니다. 예, 뭐 아까 보니까 네. 등기 비용으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세션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